1934년 10월의 어느 밤, 순사가 머무르며 사물을 맡아보던 주재소에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그의 목적은 다량의 무기. 총기와 실탄을 탈취해 도주한 이 청년의 이름은 김춘배였는데요. 이 사건은 그해 동아일보가 선정한 탑뉴스에 선정될 만큼 세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한 사람을 잡기 위해 투입된 일본 경찰 2만 명. 조선 전역을 뒤흔든 화제의 주인공, 바로 김춘배 의사인데요. 그는 대체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만물이 침묵 속에 고요히 잠겨있는 정밤중 12시경이었다. 이 신창이라는 곳에는 학교가 있고 면소가 있고 또 경찰관 주재소가 있는데, 이날 밤 이 주재소에 뜻하지 아니한 궤변이 생기었는데, 누구든지 이 소문을 듣는다면 참으로 의외라고 생각지 아니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원규라는 작가가 쓴 총소리라는 책의 첫 페이지에 등장하는 글귀입니다. 이는 1934년 10월에 있었던 사건을 바탕으로 쓰여진 탐정 소설인데요. 늦은 밤, 한 청년이 경찰 주재소를 습격해 권총과 탄환 등을 탈취해 도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함경남도 신창 주재소를 습격해 단독으로 의거를 실행한 이는 삼례 출신의 김춘배였는데요. 예로부터 사통팔달 교통요지로 통했던 삼례는 사람과 물자가 모이는 곳이었죠. 그의 가문은 지역에서도 소문난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저로부터 따지면 저희 고조부가 이제 김자, 헌자, 식자, 함자를 가지신 분인데, 삼례에서 한약방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증조부, 이제 김자, 헌자, 식자, 저희 고조 할아버지의 자제가 오형제였는데, 오형제 중에서 저희가 이제 둘째 아들 후손인데, 김춘배 의사 같은 경우는 조부는 삼례 지역에서 일찍 개신교를 받아들였던 사람이고, 부친 김창원 같은 경우는 포목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농업을 가지고 생계를 영위한 건 아니고, 상업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제 분홍 정도의 수준을 갖고 있었다. 김춘배 가문의 흔적을 이곳 삼례의 한 교회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저희 교회에 14권의 한국 기독교 초기 문서들이 있는데, 1911년도부터 지금까지 당위록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1907년도에 그 교적부가 있는데, 여기에 김헌식 영수님 최초 교인 등록한 내용, 그리고 김계홍, 김창은, 그 다음에 김계철, 김계선, 그 5 아들의 교적부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903년 한 신도의 개인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된 삼례 최초의 교회. 이 교회를 가장 먼저 섬긴 신도 중 한 사람이자 교세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 이가 김춘배의 할아버지 김헌식이었습니다. 김춘배 의사 아버지 김창은, 그분께서 이제 포목상을 하면서 상당히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재정의 많은 부분을 감당했고, 특별히 영신학교라고 하는 그 사립학교를 설립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재정적인 부분을 감당했던.
일제강점기 이곳에 세워진 영흥학교. 훗날 영신학교로 이름을 바꾼 이곳에서 공부한 이들 중엔 오늘의 주인공 김춘배 의사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전파와 교육 사업에 힘쓴 그들을 이 한 장의 사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사진은 가족 사진을 전체 찍은 거거든요. 전체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 보면 가운데 앉아 계시는 분이 저희 이제 고조 할아버지 부부고, 한쪽은 아들 5, 한쪽은 며느리 5, 그리고 그 뒤에가 이제 후손들, 손자들, 뭐 이렇게 해서 30몇 분이 찍은. 신앙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평온한 나날을 보냈을 가족들. 그러나 일제 치하의 어두운 그늘이 이 가문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삼례 지역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던 김춘배. 그러나 1910년 일제가 몰려온 후 이들 가족에겐 새로운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주권이 일본 제국에 넘어간 1910년. 길고 긴 수탈과 순환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삼례도 예외가 될 수 없었는데요. 그 삼례가 그 과거에 도찰방이 있어가지고 교통 요지였습니다. 그 일제 농장, 대규모 농장들이 삼례에 사무소를 차리고 등장하면서 일제 수탈이 심했던 지역이었죠. 일제가 들어와서 살기가 복잡해지면서 농지도 팔고 소작을 지으려고 일본한 사람한테 뺏겨서 못 짓게 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이사를 가게 되는. 형님이신 김 나날이 심해지는 일제의 횡포에 맞서 가족들은 결국 만주로의 이주를 선택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김성배 목사님께서 쓰신 사기에 의하면 1918년 2월 24일 본 교회에서 김계홍 장로의 5형제 권속 30여 명과 이창옥 집사, 반기춘 씨, 박대필 씨 등 일가족 50인이 중국에 연길현으로 이거되었으니 교회가 거의 떠나가는 셈이 되었다. 당시 장로였던 김헌식을 비롯해 주변 교인들까지 대규모의 인원이 만주에서 새로운 삶을 일구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다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만들어 후진 양성에 힘썼는데요. 단독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 이렇게 집안 자체 또는 문중 자체가 움직였던 거는 생활세계 위기도 있겠지만 더 큰 거는 나라가 망했을 때 우리가 만주 지역 갖고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고 교육사업에 종사해서 후대들을 키워서 그 동량을 가지고 조국 해방에 힘쓰겠다라는 좀 원대한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족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 육성을 위해 머나먼 만주에서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교육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정착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는 뭐냐면 학교를 세워요. 이분들이. 이게 돈이 없으면 세울 수가 없거든요. 김계홍이라는 그러니까 김춘배의 큰아버지. 이 사람이 학교를 세우고 교장 선생님이 돼요. 그런 걸 봤을 때 이 집안이 그냥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순히 만주로 이주한 게 아니라 보다 계획적이고 뭔가 큰 원대한 밑그림을 그리면서 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삼례에서의 행적과 만주에서의 생활상들을 되짚어봤을 때 김춘배 의사가 독립운동에 참여한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김춘배 의사는 독립운동 단체인 정의부 활동을 시작으로 다양한 행적을 남기게 되는데요. 당시 거주하고 있었던 북간도 지역에서의 군자금 모금 활동이 주된 업적입니다. 당시 만주 일대엔 참의부와 정의부, 신민부, 세 곳의 독립운동 조직이 있었습니다. 김춘배 의사가 몸담은 곳은 정의부였는데요. 강제로 합방이 되고 나서 그 만주 지역에가 독립부대가 많이 생겨요. 여러 개의 독립운동 단체들이 생겨서 그 일대에 뭐 용정이나 뭐 길림, 봉천 이거 만주 일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 그래서 여기를 통치하는 기구가 생겨 있었는데 뭐 신민부가 생기고 정의부가 생기고 또 참여부가 생기고 해서 그래도 이 정의부라고 하는 단체가 뭐 교육위원회 뭐 군사위원회 또는 뭐 재정위원회 뭐 이런 그 위원회를 두어가지고 그 지역에 10여만 명 되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통치하는 기구로 있었죠. 20대 초반의 나이에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청년 김춘배. 그의 주된 임무는 군자금 모금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어쨌든 뭐 군자금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니까 군인들이 총 쏘아야 되고 무기도 사야 되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자금 확보를 가장 큰 과업으로 삼았고 이게 다 십시일반 전 세계에 있는 이주 한인들, 국내에 있는 독지가들 이런 사람들이 일부 돈을 내서 독립군 자금을 만들었는데 또 우리 친일파들 이 돈 모으는 데 규제들이 있습니다. 나라를 팔아먹는 데는 좋은 역할을 하지만은 독립군 자금을 내질 않아요. 근데 이제 김춘배 같은 경우는 이게 독립군 자금을 모집하러 간다는 거는 자기 목숨을 내놓는 길이에요. 왜냐면 잡히면은 이거는 최소 10년 뭐 하여튼 무기징역. 독립군 자금이 결코 가서 일본군하고 싸우는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작업이었고 일본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던 부호를 대상으로 군자금을 모은 김춘배. 그러나 활동을 시작한 이듬해 일본군에 잡혀 재판에 넘겨지는데요. 결국 6년형을 선고받고 청진형무소에 수감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가 탈옥을 시도. 멋지게 성공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6년형을 받았는데 말이 6년형이지 여기는 고문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신체의 가관 행위를 통해 가지고 몸이 망가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데 다행스러운 건지 몰라도 이 김춘배 의사는 거기서 살아나서 또 탈출까지 해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목숨을 건 탈옥.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1년 10개월을 더 선고받아 총 8년의 형을 살게 된 건데요. 혈기왕성한 청춘의 시간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8년여의 옥고 후 꿈에 그리던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김춘배 의사. 그러나 독립을 위한 뜨거운 열망 앞에 운명 같은 일이 펼쳐집니다. 19의 어린 아내와 갓 태어났던 아들. 이들은 8년 만에 따스한 봄과 같은 재회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요 사진은 저희 이제 할아버지께서 8년 옥고를 치르시고 나와서 저희 큰할아버지가 신창에서 목회를 하고 계실 때에 추록을 하셔서 신창에 오셔서 저희 증조할아버지 하고 이제 그 손자들 이제 제일 왼쪽에 있는 모자 쓴 사람이 저희 이제 8살 때 저희 아버지 모습이고요. 뒤에 계시는 머리 짧으신 분. 그리고 안경 쓰신 분이 저희 큰할아버지시고요. 김춘배 선생님의 형님. 예, 맞습니다. 예. 저희 이제 증조 할아버지시고. 예. 8년 만에 온 가족이 마주하게 됐지만 그 시간은 길지 못했습니다. 김춘배 의사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군자금 모금에 쓸 무기를 구하기 위해 신창 주재소 무기고를 습격한 겁니다. 추록 후 5개월 만에 단독으로 벌인 실로 엄청난 의거였습니다. 8년 만에 그 탈옥을 하고 이제 그 추록을 해서 나와서 이제 그때 부인이랑 살고 있었는데 이제 그 부인 하루 만나고 다음 또 그 경찰서를 털러 가죠. 그래서 한교 북청에 있는 경찰 지서를 털어서 무기를 전부 가지고 도망가죠. 당시 여러 신문들이 이 사건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특히 동아일보는 1934년의 탑뉴스로 김춘배 의사의 함남 권총의거를 선정하기도 했는데요.
기사를 통해 사건의 내력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는 홀로 총기 8정과 실탄 800발을 대량으로 탈취했습니다. 김춘배 의사 같은 경우는 이제 감옥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일본 사람들한테도 경고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저 김춘배 의사는 어떻게든 독립전쟁을 하려면 무기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강렬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확보를 하든 돈을 모아가지고 무기를 사거나 아니면 무기를 확보하거나 하는 수단이 경찰서에 있는 무기를 털어가지고 가야 된다. 이후 옥죄어 오는 포위망을 피해 도망자의 신세가 된 김춘배. 많은 양의 무기는 예배당에 숨겨둔 채 소지가 용이한 권총만 가지고 일본군을 따돌리기 시작합니다. 혼자서 단독으로 가방에 놓고 이러려면은 주도 면밀하고 그 근처 어딘가에는 보관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무기를 가지고 교회에다 갖다 숨겨놓고 나중에 이제 단체 와서 가져가라고 연락해 주려고 했던 건데 그 한 3, 4개월 동안 몇 개월 동안 그걸 다 조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왜냐하면은 한두 자루는 개인이 해서 가질 수 있는데 수십 자루의 탄알까지 그거는 금방 노출되기 때문에 김춘배 의사는 아마 공간적인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서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의거를 단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함경도 신창 일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무려 19일 동안 이어진 도주 행각. 신출 규모란 그를 잡기 위해 대대적인 경찰 인력이 투입됐는데요. 동원된 인력은 무려 2만 명. 2만 원에 달하는 대규모의 예산도 투입이 됐죠. 도주 중에 경찰과의 대치와 교전도 수차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순사부장이 중상을 입게 됐는데요. 초유의 사건인 만큼 모든 과정이 언론에 상세히 보도되며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아마 김춘배 의사의 의거가 더 길어질 수 있었어요. 근데 일본 본국에서 일본 천황의 가족, 그러니까 일본 황족이 들어온 예가 없어요. 한반도에. 그 황족이 들어왔다고 해서 막 환영 행사가 열려야 되는데 일본 애들 말로는 궤도 김춘배가 저 함경도 일대에서 1000여 명이 달라붙어요. 얘를 잡으려고. 김춘배 빨리 잡아야 된다. 그 이유는 황족이 왔는데 황족 위해 사건이 일어날까 봐. 일제의 대대적인 수색에도 불구하고 행적이 묘연했던 김춘배 의사. 그러나 결국 19일 만에 붙잡히고 마는데요. 도주 생활의 마침표를 찍게 된 곳은 경성행 열차 안이었습니다. 8년 만에 겨우 마주한 가족들에겐 또다시 기약 없는 이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신창 주재소 사건을 벌이는 그날 밤에 저녁을 집에서 먹고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내일 일본 순사들이 와서 나에 대해서 물으면 하루만 버텨줘라. 하루만 버텨줘라. 모른다고 버텨줘라. 그러면 당신이 신창 주재 사건을 벌이고 하루면 다른 데로 피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하루만 버텨달라고 했는데 그 하루만이지만 일본 경찰에 취조를 당하는 할머니의 입장에서는 그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으셨을 거 아니겠나. 김춘배 의사의 도주는 끝이 났지만 가족들을 향한 탄압은 계속됐습니다. 신창 주재소 사건이 벌어졌을 때 학교에 갔다가 이상한 마음에 이 감정이 들어서 집에를 막 왔더니 일본 순사들이 이제 어머니죠. 어머니를 끌고 가는 것을 아버지가 이제 뒤에서 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신창 주재소를 가가지고
어머니가 안에서 취조 받을 때에 8살짜리 꼬마가 돌멩이를 들어서 취재소의 유리창을 깼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대범하셨다. 사실 8살 때에 경찰서 가가지고 돌 던지는 거 쉽지 않거든요. 당시 8살이었던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한 단 당시에 5개월 만에 동아일보. 기억을 아는 네. 채 평생을 살아야 이제 했는데요. 호우회로 나왔던 이제 기사. 38선이 그어지기 전 인연이고요. 남한으로와 홀로 외로운 시간을 견뎠습니다. 저가 중학교 다닐 때쯤에 동아일보사에 저희 형님하고 같이 가셔서 여러 날, 거의 한 일주일 정도를 서울에 기거하시면서 동아일보사 찾아가서 그때 당시 8살 때의 기억을 가지고 신문을 뒤져서 34년도 10월 달에 발행되어져 있는 동아일보 기사를 그때 찾으셨죠. 그래서 그걸 복사해가지고 와서 이제 서운 신청을 하셨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1990년대에 훈장 받으시면서 받았던 아들의 노력 덕분에 김춘배 의사는 그 공로를 인정받고 1990년 훈장을 추서받았습니다.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일제 치하의 상황에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 행동한 의인. 그러나 그 마지막을 기억하는 이 없을 만큼 그의 삶은 고단하고 외로웠습니다. 그런 용기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현재도 지탱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을 때 우리 후학들한테 그러한 교육 자료로 쓰여지고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는 우리가 지키고 우리 힘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거 사는 방법이 뭐냐. 뭐 묵시 지키고 싸워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오로지 그 생각밖에 없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옛날에 독립운동을 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지금 있는 거고. 뭐 부인도 있고 어린 애기도 있는데 그걸 다 뒤로 하고 앞으로 나갔다는 그 점. 저는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의 삶이 기려지지 않는다면, 기억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기림의 역사, 그들을 정확하게 기려야지만 우리 후대들의 작은 예의가 그나마 발현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암울했던 1930년대. 제국주의 일본을 향한 강력한 경고이자 민족적 정체성을 일깨운 사건인 북청 권총의거. 이 사건의 주인공인 김춘배 의사의 이름과 행적은 절대 잊혀서는 안 될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입니다.